네, 반갑습니다. 총괄선대위원장 강금실입니다. 오늘 먼저 이 기자간담회를 하게 된 배경으로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에 그 정치적 흐름에서 이번 대법원 이 판결과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 재판 문제가 어떤 맥락에서 이해되는가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절차상 또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는 지난 4월 27일에 민주당이라고 할게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셨고, 이제 정식 대선 후보 등록을 눈앞에 두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최근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의 그 장관을 재직하시고, 일관되게 그 윤석열 탄핵을 반대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문수 후보가 선출됐고, 또 지난 비상계엄 시기 동안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신 한덕수 전 총리가 또 출마 선언을 해서 지금 이제 집권 여당 측은 사실상 그 지금 내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는 저의 입장에서는 내란 연장을 원하는 재집권 시도의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국면에서는 우리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제1야당 후보로서 내란 종식의 막중한 역사적 과제를 짊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난 12.3 비상계엄 후에 4월 4일에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결정을 통해서 파면이 됐고, 6월 3일에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이 6개월 동안에 이 비상계엄 성격이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이고, 또 대통령이 임명한 각 기관의 기관장들이 그 경질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우 그 불안정한 정국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엄청난 그 내란 종식에 대한 저항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와 그 사법부 쪽의 그 저항을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내란 수사와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 체포 당시에 그 엄청난 저항은 물론이거니와, 그래서 우리는 그 앞으로도 이 내란의 전모를 파악하고 조사하고 역사 앞에서 밝혀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선 행정부 쪽에서, 그리고 윤석열에 대한 조사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내란 수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행정부 쪽에서는 고위공직 그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과 최상목 권한대행의 말씀을 드리면,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에 검사들을 인사하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이 수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 그 헌법재판소 재판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해야 될 헌법재판관 지명을 거부함으로써 탄핵을 반대하는 데 앞장섰고, 그 후에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거부함으로써 최상목 권한대행도 탄핵 반대에 앞장섰고, 의원 결정이 났음에도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두 권한대행이 노골적이고 명시적으로 위헌행위를 했습니다. 이것은 헌정 질서를 뒤흔든 비상계엄의 그 내란 상황의 연속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최근에는 그 파면이 된 직후에 다시 한덕수 권한대행이 윤석열 측근 그 내란 상황에서도 삼청동 안가에서 모임을 가졌던 것으로 그 밝혀진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해서 위헌 여부에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헌법재판소가 가처분을 통해서 직무정지한 상황입니다. 4월 4일 파면 이후에도 이러한 그
향후에 새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최종 정치 행위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장악하겠다는 내란을 일으킨 세력 측의 의도를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매우 지금 절박하고 위급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법기관 쪽에서의 움직임을 보면 지난 3월에 지방법원 지기현 부장판사가 내란숙의 구속 취소 결정을 해서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는데 검찰총장이 명시적으로 즉시 항고권을 포기하고 내란수계를 석방했습니다.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5월 1일에는 대법원장이 제1야당 내란 종식을 명분으로 내걸고 있는 제1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근로자의 날 전 국민이 집에서 쉬고 있는데 생중계로 무죄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상당히 강력한 어조로 이재명 후보의 유죄를 선언을 하고 파기하는 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가 종료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막중한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지난 5월 1일에 대법원장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생중계 파기환송 유죄 선고는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법부는 법관이 양심에 따라 독립하는 법원이고 검찰청과는 다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판사도 했고 조희대 대법원장과는 서울법대 연수원 동기이고 법무부 장관도 했던 법률가로서 사법부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도 변호사를 하셨기 때문에 사법부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갖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법부가 신뢰를 잃으면 정치는 격동하고 바꿔나갈 수 있지만 항상적이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절차에 따라서 정해진 관례대로 움직여줄 필요가 있는 이유가 국민의 신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법원장을 신뢰했습니다. 그만큼 이 대법원장의 파격적인 행위는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고 이것은 내란 그 결과 이재명 후보가 타격을 입는 것은 내란 종식에 기여하지 않는 정반대의 방향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정치적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고 사법부의 최고 수장의 행위라는 점에서 우리한테 너무나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